설계사님들도 내가 아는 손해사정사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없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저희가 아는 손해사정사가 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스포트 보험 전문 기자 김승동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올바듬 대표 영선무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장 가입자가 많은 보험이 뭐죠? 바로 실손의료보험이죠.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3,9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실손의료보험이란 실제 병원비를 지출한 거에 가입 시기에 따라서 100%부터 80%까지 일정 비율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실손의료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료비가 100만 원 나왔으면 보험사가 80만 원 혹은 100만 원 전액 이거를 돌려준다는 이런 상품인 거죠? 네, 맞습니다. 실손보험이 아닌 상품들은 열거주의라고 해서 이거 사고 나면 보험금 줄게라고 되어 있는데 실손보험은 그게 아니고 포괄주의라고 해서 치료받으면 줄게라고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험사가 간혹 보험금을 안 줄 거야 라고 하면 가입자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실손보험금이 통계에 따르면 1년에 청구 건수가 1억 건이 넘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건, 사고도 다양하게 있을 텐데요. 실제로 보험금 청구를 하고 나서 보험회사가 그냥 보험금을 주지 않고 현장조사 또는 현장심사라는 식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장조사는 뭔가요? 접수한 서류만으로 판단이 어려울 경우 보험회사 측에서 조사자를 파견해서 그 조사자가 현장에서 청구한 환자분을 면담하거나 또는 병원을 방문해서 필요한 서류들을 확보하고 그걸 토대로 판단한다고 해서 현장조사 또는 현장심사라고 부릅니다. 결국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금을 제대로 청구했는지 보겠다는데 속내는 보험금 안 줄 거야 이런 게 깔려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나요? 아무래도 조사하는 데는 인건비 등 많은 비용이 들겠죠.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보험금을 안 줄 거야 라는 의도를 가지고 현장 심사를 나왔으면 보험 가입자 입장에서 대처를 해야 되는데 환자는 아픈 것도 서러운데 뭔가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고 뭐하고 보험에 대한 지식도 깊지 않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손해사정사 선임권 제도인데요. 네. 이 배경을 제가 조금 설명드리고 싶어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제로 이 실손보험금 청구하고 조사가 나와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게 굉장히 큰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 매년 접수되는 금융민원들을 리포트 형태로 발간을 하는데요. 은행, 증권, 보험 민원 1위가 바로 보험금 산정 및 지급 관련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된 제도가 보험금 조사하는 조사자를 보험회사 말고 보험 소비자인 환자가 먼저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손해사정사를 선임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금융민원에 가장 많은 게 보험금을 조금 준다 혹은 안 준다 이런 내용인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 주셨던 거를 유추해보면 보험사들은 보험금을 좀 적게 지급하거나 안 지급하기 위해서 보험사 소속의 자회사인 손해사정 업체한테 맡긴다거나 뭐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걸로 생각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소비자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가입한 건데 보험금을 보험사가 안 주려고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이 선임권을 어떻게 써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조사 대상이 되면 보험회사는 보험 소비자에게 반드시 조사 대상이 되었다는 내용을 알리도록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 또는 전화로 이제 안내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손해사정사 선임권, 이 제도가 생기고 나서는 그 안내를 할 때 반드시 선임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안내를 함께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제 조사 대상이 됐다는 문자를 혹시 받으시면 잘 살펴보시면 그 중간에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안내 문구가 있으실 거예요. 이런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보통 3영업일 내에 선임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 문자를 받았을 때 3영업일 내에 선임할 수 있는 독립손해사정사를 찾아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독립손해사정사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보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독립손해사정사가 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또 하나 손해사정사라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 건지를 좀 말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손해사정사라는 자격사 자체가 좀 낯선 것 같아요. 손해사정사라는 자격사는 보험금의 지급 여부를 판단하고 그 금액을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보험회사 측에 소속된 사람들도 있고 고객들이 자신의 돈으로 선임하는 손해사정사들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독립손해사정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립손해사정사들은 보험 소비자 측에서 보험금을 산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영업일 내에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보험회사 측의 손해사정사 혹은 조사자가 파견돼서 업무를 진행을 하는 것이고 3영업일 내에 독립손해사정사를 찾아서 신청을 하면 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손해사정을 하는데 이때 중요한 점은 보험회사가 전액 비용을 부담한다는 사실입니다. 보험회사 측에 있는 손해사정사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보험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험사가 보험금을 안 주려는 의도를 다분히 가지고 현장 조사를 하거나 보험사 소속의 손해사정사 분들이 와서 조사를 한다는 거는 보험금을 좀 덜 주기 위해서 그렇지 않을까요? 답변이 쉽진 않지만 네. 틀린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가입자, 환자 입장에서는 독립손해사정사라는 분을 좀 만나야 될 텐데 손해사정사도 잘 모르는데 독립손해사정사를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나요? 바로 올바듬이라는 곳에 오시면 손해사정사 선임권을 전문으로 수행하시는 전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모여 계시니 이쪽으로 오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올바듬. 올바로 받아들인다. 아, 그런 거군요. 또 하나 궁금한 게 실손보험 무려 청구 건수가 1억 건이 매년 넘는다고 말씀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의료비가 좀 적게 나와서 뭐 몇만 원 혹은 몇십만 원 정도 나와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건도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이 손해사정을 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굉장히 커야지 손해사정사 분이 받는 경제적 이익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몇십만 원짜리를 가지고 손해사정사 분이 나서서 뭔가를 하면은 들어간 노력에 비해서 사실 움직일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소액인데 손해사정사에게 맡기기에는 이분들도 얼마 안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적어도 이 손해사정사 선임권에서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제도 자체가 손해사정사 업무를 수행하고 이 조사에 대한 일정 보수를 보험사로부터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금액이 크던 적던 받는 보수가 비슷합니다. 내가 소액을 청구했는데 이런 조사 안내를 받았더라도 부담 갖지 마시고 신청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환자의 입장에서는 아까 그 안내를 받으면 난 선임할 거야 라고 무조건 해도 된다는 거네요. 당연히 하셔야지 좋은 거고 안 하면 나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어쨌건 독립손해사정사는 보험사 소속이 아니니까 보험을 잘 아는 손해사정사 분이 내 보험금을 받아주기 위해서 보험사하고 다툼을 시작하는 그런 구조겠네요. 엄밀히 말하면 나의 보험금을 받아주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게 그거잖아요. 원리 원칙대로 맞게 손해사정을 해주면 되는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는 게 걱정인 거고 실제로도 문제인 건데 독립손해사정사들에게 맡긴다면 그런 부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 먼저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사실 손해사정사 분들 대부분은 큰 사고가 터진 거를 선임하고 선임료를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실손보험은 제가 알기로 90% 이상이 보험금 청구 단위가 100만 원 이하로 알고 있거든요. 손해사정사 분들이 이권을 해야 돼라는 물음표가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현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손해사정사 사무소를 검색해서 전화해보면 그 업무는 안 해요라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희도 이거를 작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했는데 그때 하려는 분들이 아무도 안 계셨어요. 그래서 저 혼자 이걸 하면서 데이터들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 올바듬에 오시면 여기 전국 각지의 손해사정사님들이 비록 돈이 얼마 되지 않더라도 이 업무를 꼭 해야겠다는 어떤 좋은 마음으로 모여 계신 분들이 계시니까 손해사정사 선임권은 올바듬에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바듬은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 건가요? 네이버나 구글에서 올바듬을 치시면 됩니다. 그렇죠. 올바듬에 들어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손해사정사님을 선택하고 신청을 하셔도 되고 내게 맞는 손해사정사 찾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걸 누르면 내 지역에서 내 사건에 가장 맞는 분이 또 자동으로 검색이 되고요. 아예 이런 것도 모르겠어 라고 하시면 그 위에 배너를 누르시면 채팅 통해서 내가 이런 상황이라서 손해사정사 선임이 필요하다 말씀하시면 언제라도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굉장히 깔끔하게 그리고 또 설계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첫 번째로는 이 실손보험금 청구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 설계사님들이 다 계산해 주는 것도 쉽지가 않아서 이럴 때 쓰시라고 저희가 실손보험금 간편 계산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상해인지 질병인지 1세대인지 3세대인지 선택하고 간단하게 금액을 넣으면 대략적으로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이렇게 나오고
나오니까 설계사님들이 이걸 활용해서 알려주셔도 되고 또는 이 링크를 그냥 전달해 주셔서 간편하게 사용해 보라고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내가 보험금을 이만큼 청구해서 뭔가 덜 받은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 굉장히 많은 문제잖아요. 이것도 저희가 보험금 검증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내 보험 증권 그리고 받은 병원비 등의 서류를 올려주시면 맞게 받은 건지도 드리는 메뉴가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손보험금 간편 청구라는 것도 요즘에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나의 보험사마다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는 경로도 저희 홈페이지에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것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례가 좀 있을 것 같으신데 지속적으로 실손보험에서 논란이 되어왔던 치료 중에 하나가 도수치료라고 알고 있거든요. 보험사들은 도수치료를 받은 환자에게 보험금을 안 주려고 하는 움직임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4세대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10회마다 증상의 개선이라는 걸 보고 있고 최대 50회까지만 보상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잘 안 주려고 하거든요. 실제로 저희 올바듬 통해서 들어오는 선임권 중에 가장 많은 비중 중 하나가 바로 도수치료인데요. 첫 번째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옳냐 그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보험회사가 어떤 경우에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험사도 내부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체로 일정 횟수를 초과해서 도수치료를 받으면 조사를 나오는 게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설령 4세대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보험회사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이를테면 A라는 손해보험사는 이제부터 우리는 연간 도수치료가 20회를 넘으면 조사를 하자 이런 식으로 내부 정책을 정하게 되는 것이죠. 보험금 어떻게 해야 되냐? 쉽진 않습니다만 정석적인 답변을 드리자면 병원에 가서 그냥 내가 도수치료만 받고 나왔다.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되면 보험금 지급받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예를 들어서 목이라고 해볼게요. 이 부위가 아프다고 하면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검사가 있을 거예요. MRI 촬영 또는 CT 촬영, 관절 가동 검사라든지 상태가 이만큼 나쁘니까 요만큼 치료를 해봅시다 라고 하면서 의사 선생님과 함께 치료를 하고 어느 정도 중간쯤이 지났을 때 의사 선생님이 다시 관절 가동 검사를 했더니 이만큼이 개선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상태는 좋지 않으니까 우리 더 치료를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기록이 명확하게 남으면 보험사가 그걸 지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정석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내가 이걸 또 어떻게 다 준비해서 청구를 해야 되냐 걱정되실 것 같은데 조사 안내가 나왔을 때 독립손해사정사에게 선임권 신청을 하시면 그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서 도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가입자는 잘 모르시니까 독립손해사정사분 선임한 그분이 굉장히 잘 챙겨주시게 된다 이런 말씀이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보험 소비자는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건데 중간에 계신 분이 보험 설계사이신 것 같아요. 보험 설계사분들이 손해사정사 분들을 선임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신가요? 사실 설계사님들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건 비단 설계사님들 뿐만 아니라 손해사정사님들 중에도 이 제도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만큼 이 제도 자체가 도입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홍보도 아직 덜 돼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험사라도 홍보를 안 할 것 같은데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알리고 싶지 않겠죠. 언제 도입됐죠? 2019년에 이 제도가 시범적으로 도입이 되었고 본격적으로 도입이 된 건 2020년부터입니다. 그럼 이제 겨우 3년 남짓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도 금융당국 같은 경우는 보험사가 자기의 자회사 이런 데에서 지속적으로 손해사정을 하는 거를 그만해라, 손해사정 제대로 해라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제도 개선된 게 바로 이 선임권인 거죠? 그런 취지에서 좀 도입이 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 제도가 처음 도입이 된 거다 보니 지금은 실손의료보험금을 단독 청구한 경우에만 손해사정사 선임권을 보험회사들이 의무적으로 들어줘야 됩니다. 실손보험금만 단독 청구했다는 게 무슨 말인데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대부분의 고객들은 종합보험을 가입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실손의료비뿐만 아니라 볼절 담보라든지 입원 일당 같은 담보들을 같이 청구할 텐데 이럴 때는 손해사정사 선임권을 보험회사가 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계사님들께서 이런 것들을 중간에서 잘 판단해 주시고 연결을 해주시는 이런 도움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설계사분들이 독립손해사정사분을 선임할 수 있어. 그리고 특히 실손의료보험으로만 청구된 거는 거의 무조건 선임할 수 있어 라는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시다고요? 어쨌거나 이게 아주 좋은 제도지만 홍보가 되게 덜 돼 있고 앞으로도 보험 소비자님들이 이걸 스스로 알아서 청구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들 것 같아요. 이 좋은 취지의 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보험 설계사님들께서 실제로 가입하신 분들이 문의를 하시잖아요. 이걸 좀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편으로는 설계사님들도 내가 아는 손해사정사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없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저희가 아는 손해사정사가 되고 싶습니다. 꼭 실손보험뿐만 아니라 내 고객을 위해서 챙겨줘야 되는 것들 있다면 저희가 특히 보험 설계사님들이 물어보시면 더 관심을 갖고 답변을 해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설계사님들이 알아야지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은 고객들에게 전달이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녹색창에 모든 걸 올바로 받아준다는 의미의 올받음을 치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보험 대리점에서 손해사정사님을 비롯해서 다양한 보험 강의들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실손보험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많은 내용도 알고 있고 실제로 선임권을 진행한 사례들도 있으니까 실손보험 관련 강의가 필요하시면 문의 주시면 진행을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